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위해 노후 자금 모으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의미 없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만든 사람이 AI 회사 xAI까지 운영하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지한 인터뷰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거든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들이 현실이 된다면 은퇴 준비 자체가 무의미해질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스크는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을 초음 속 쓰나미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반영한 표현이거든요. 그는 이 기술들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거라고 봅니다. 속도 조절 장치도 없고 끄고 켜는 스위치도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에요. 한번 시작된 이상 멈출 수 없고 오히려 계속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전망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운명론적인 태도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 후로는 밝은 면을 보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머스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AI가 발전하면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공짜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런데 AI가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 비용이 사실상 자본 비용과 전기료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것처럼 AI를 돌리면 되니까요. 여기에 로봇까지 결합되면 육체 노동마저 자동화됩니다. 결국 모든 생산의 비용이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이 되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는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경제학에서 물가라는 건 결국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 대비 화폐 공급량의 비율인데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각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잖아요. 미국만 해도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머스크는 이것조차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화폐 공급 증가 속도를 앞지를 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정부가 돈을 더 빨리 풀어도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생산량을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그가 이 상황을 정부가 돈을 충분히 빨리 낭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정부의 낭비 속도가 AI 생산성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간다니 이게 유머인지 진지한 분석인지 헷갈릴 정도죠. 하지만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나름 일리가 있어요. 생산성이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에서 20%씩 매년 증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런 생산성 증가율은 산업혁명 초기에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인데요. AI 시대에는 이게 가능해진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측정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직접 농담을 던지기도 했어요. 머스크가 인터뷰 중에 들려준 경제학자 농담이 있는데요. 두 경제학자가 숲을 산책하다가 길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100를 주면서 그걸 먹으라고 했고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먹었어요. 계속 걷다가 또 같은 걸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어서 또 $100가 오갔죠. 나중에 둘이 생각해보니 서로 같은 금액을 주고받아서 돈은 그대로인데 둘 다 끔찍한 경험만 한 거예요. 근데 GDP 계산으로는 $200의 경제 활동이 일어난 겁니다. 머스크는 이 농담을 통해 기존 경제 지표들이 AI 시대의 진정한 가치 창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기서 보편적 기본소득, 즉 UBI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 개념을 조금 다르게 봐요. 세금 걷어서 재분배하는 방식의 UBI가 아니라 물가 자체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거죠. 그는 이걸 보편적 고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고물자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Universal High Stuff라고 했는데 돈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가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집도 있고 의료 서비스도 받고 엔터테인먼트도 즐기고 이 모든 게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제공되는 세상 말이에요.
물론 이런 전환이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머스크 본인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도 답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이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또 재미있는데요. 틀리더라도 낙관론자로 틀리는 게 비관론자로 맞추는 것보다 삶의 질면에서 낫다는 겁니다. 어차피 결과가 똑같다면 걱정하면서 사는 것보다 희망을 품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는 논리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머스크가 완전히 낙천적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는 현재 이 기술 발전을 잘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AI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그가 만든 그록 AI 같은 시스템이 바로 이 주제, 그러니까 AI가 가져올 사회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답을 제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AI가 AI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또 논리적으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변수들을 AI가 분석하고 최적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기업들의 수익성은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의 분석에 따르면 천장을 뚫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인 인건비가 사라지니까요. 그는 이걸 0으로 나누기라고 표현했는데 노동 비용이 0에 수렴하면 이윤이 무한대로 치솟는다는 의미예요. 물론 수학적으로 0으로 나누면 정의되지 않지만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기업 수익이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기업이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누군가가 사줘야 의미가 있잖아요. 소비자에게 구매력이 없으면 생산도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인데 머스크는 가격 하락 자체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수익이 폭증하면 세금 수입도 늘어날 테고 그걸 어떻게 분배할지가 정치적 이슈가 되겠죠. 지금처럼 세금 걷어서 복지로 나눠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직접 기업 지분을 보유해서 배당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석유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요. 어떤 모델이 되든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머스크는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보였어요. 자기가 답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니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노후 준비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머스크의 논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AI가 가져올 변화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은퇴 생활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하나는 AI가 인류에게 재앙이 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저축해 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른 하나는 AI가 축복이 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모든 게 거의 공짜니까 역시 저축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어느 쪽이든 20년 후를 위해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논리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나름의 일관성은 있어요. 물론 이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AI 기술이 그렇게까지 빠르게 발전할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고 설령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회 시스템이 그에 맞춰 바뀌기까지는 훨씬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혁명이 사회 전체로 퍼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인터넷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AI 혁명이라고 해서 다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게다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나 규제, 국가 간 경쟁 같은 변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반론도 있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기본적인 의식주는 과거에 비해 훨씬 저렴해졌지만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잖아요.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공짜가 되더라도 프리미엄 서비스나 희소한 경험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테고 그런 것들을 누리려면 결국 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스크의 전망이 맞더라도 빈부격차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환기의 혼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설령 최종 목적지가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머스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울퉁불퉁한 여정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죠. 이 전환기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노후 대비도 해야 할 수 있어요. 머스크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허황된 이야기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테슬라로 전기차 시대를 열었고 스페이스X로 민간 우주 산업을 개척했으며 뉴럴링크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실험을 하고 있죠. 그가 이게 올 것이다라고 말하면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그도 수많은 예측에서 틀린 적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내년에 완성된다고 했던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100% 믿을 필요도 완전히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머스크가 던진 메시지의 핵심은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경고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일자리, 돈, 노후 준비, 이런 개념들 자체가 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거의 모두가 동의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정 미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머스크의 말대로 저축이 무의미해지는 세상이 오더라도 그렇지 않은 세상이 오더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요. AI와 로봇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머스크의 전망이 맞든 틀리든 이런 대화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기술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발전할 테고 그 영향은 모든 사람의 삶에 미칠 겁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이런 변화를 얼마나 일찍 인식하고 대응했느냐에서 갈리겠죠. 오늘 머스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생각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